말한 대로 된다. 남대성. 어느 날 중학교 1학년인 딸아이가 집으로 들어오면서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다. 아빠, 우리 담임 선생님이 힘들어 살겠다라고 했어요. 아빠 같은 사람이 또 있네요. 딸아이가 중국에서 초등학교를 다닐 때 입에 달고 다니던 말이 죽겠다, 죽겠다였다. 힘들어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더워 죽겠다는 등 말하는 대로 몸이 반응한다고 죽겠다면 죽을 것이고 살겠다면 살 것 아닌가. 나는 딸의 습관을 고쳐주기 위해 죽겠다 대신 살겠다라고 말했다. 그러자 딸은 틀린 말이라며 따졌다. 나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살겠다는 말을 사용했다. 딸의 친구들이 놀러 왔을 때도 살겠다는 말을 써보라고 권유했다. 딸이 그랬던 것처럼 꼬마들은 아저씨 틀렸어요 라고 했지만 시간이 지나니 살겠다는 말이 딸의 반의 유행어가 될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끈질긴 나의 교육이 효과를 본 것이었다. 재작년 7월에 우리는 한국으로 이사 왔다. 처음에 딸아이는 힘들어했다. 중국에선 성적도 좋고 친구도 많았는데 여기 와선 친구도 없고 수업도 따라가기 버거웠던 것이다. 중국으로 돌아가자고 많은 투정도 부렸다. 그러나 6년 내내 몸에 밴 살겠다, 살겠다 덕분에 딸의 입에서는 죽겠다라는 말 대신 살겠다라는 말이 나왔다. 차츰 이곳에 적응하면서 얼굴도 피고 성적도 올랐다. 말한 대로 된다고 우리 가족도 살겠다, 살겠다 한 덕에 점점 더 살만해지는 것 같다. 그러던 중 우리와 같은 뜻을 품은 딸아이의 담임 선생님을 만났으니 기쁨이 더 이를 때 있으랴. 오늘은 경기도 남양주시 남대송님 말한 대로 된다였습니다. 첫 경험 유병일. 하나뿐인 딸아이가 덴마크로 이민을 떠났다. 1년에 한두 번씩 딸네 집에 가서 손녀들 봐주던 아내가 상심이 컸다. 그 사이 2년이 지났고 나는 아내의 마음을 달래주기 위해 휴가 때 덴마크에 가자고 했다. 그런데 걱정이 앞섰다. 외국 항공기를 타고 경유해야 했기 때문이다. 뒤늦게 영어 공부를 시작했지만 기억력이 나빠 실력은 늘 제자리였다. 나는 출국 날이 다가올수록 밤잠을 설쳤다. 마침내 그날이 왔다. 심야 버스를 타고 인천공항에 도착한 우리는 출국 수속을 잘 마치고 암스테르담행 비행기에 올랐다. 12시간의 비행 끝에 공항에 도착한 뒤 직원에게 환승 탑승구를 물어 입국 수속하는 곳까지 갔다. 담당자 말을 모두 알아듣지 못했지만 몇몇 단어로 뜻을 파악했다. 막히지 않고 잘 대답한 결과 여권에 도장을 찍을 수 있었다. 탑승구로 향하는데 한국인으로 보이는 중년 부부가 우리들을 계속 따라왔다. 어디로 가는지 궁금해 물어보니 목적지가
암스테르담이라는 게 아닌가. 영어를 못해 우리를 따라왔단다. 아뿔싸. 나보다 그들이 더 걱정돼 짧은 영어로 수암을 찾는 곳까지 안내했다. 그리곤 우리도 덴마크 올보르행 비행기에 올랐다. 다행히 공항에 도착해 활짝 웃는 얼굴로 마중 나온 사위와 딸을 만날 수 있었다. 오늘은 경남 함양군 유병일님 첫 경험이었습니다. 사랑은 감동의 꽃을 피웁니다. 미국 미조리주 어느 시골 마을에 있는 작은 미용실. 그날따라 많은 손님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손님들마다 하나같이 삭발을 요구했습니다. 미용사는 사연이 궁금했습니다. 그 마을에 50여 명 출석하는 작은 교회 신도들이었습니다. 처음 미용사는 이상한 광신도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교인들로부터 늘 사랑받던 여자 중학생이 있었는데 암 수술을 하고 항암 치료까지 마쳤지만 교회를 나오지 않자 목사님과 몇몇 성도가 신방을 갔습니다. 밀어버린 머리 때문에 창피해 외출을 못한다는 소녀. 교회에 돌아와 성도들과 의논한 결과 교인들 모두 머리를 빡빡 깎기로 결정했습니다. 사연을 듣고 감동한 미용사는 방송국에 연락했습니다. 그 어린 여학생에게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 주자고. 주일날 엄마는 소녀를 간곡히 설득하여 모자를 씌워 교회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방송국에서는 취재진이 미리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소녀가 교회 문을 연 순간 50여 명 까까머리를 본 소녀의 눈은 커졌습니다. 모자를 벗어야 되나 잠시 망설였던 소녀는 결국 모자를 벗었습니다. 중계하던 리포터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사랑은 감동의 꽃을 피웁니다. 감동은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바위 같은 마음도 녹이는 활활 타는 용광로가 되고 빙산 같은 마음도 녹이는 따스한 봄바람이 됩니다. 오늘은 사랑은 감동의 꽃을 피웁니다 였습니다. 감동적인 사랑 이야기. 100년을 기약하면서 달콤한 연애를 하던 때 두 연인의 꿈은 너무나 희망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남자는 결혼을 위해 아파트를 준비하였고 여자는 새 아파트에 맞는 세간도 알아보았습니다. 그렇게 희망이 부풀어 결혼 준비를 하던 때 여자의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여 회사에 문을 닫았습니다. 그 충격으로 여자의 아버지는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한 달 앞둔 어느 날 남자는 여자의 손을 잡고 아픈 고백을 하였습니다. 자기가 보여주었던 새 아파트는 사실은 자기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여자도 사실 새 아파트에 가져갈 혼수품을 살 수 없는 형편이었기에 그 말에 그렇게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어렵게 단칸방에서 신혼살림을 차렸습니다. 그런데 남자의 월급이 결혼 전에 이야기하던 것과는 달리 너무 작았습니다. 그래도 여자는 신혼의 맛에 기쁘게 살았습니다. 여자의 아버지도 건강을 얻고 다시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사업도 잘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은 참 이상하지요. 친정집이 어려울 때는 그저 있는 것에 감사하였는데 친정집의 형편이 좋아지면서 자기의 모습이 왜 그리 초라해지는지요. 결혼 전 아파트를 보여주고 그래도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게 해준다던 남편의 말이 모두 상처로 되살아났습니다. 그렇게 사랑스럽던 남편이 미워집니다. 결국 여자는 그 속상한 마음, 억울한 마음을 친정 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아픔을 이야기하는 여자의 볼에서 아픈 눈물이 흘러내리고 이야기를 듣는 여자의 어머니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딸의 이야기를 듣고 난 어머니는 그동안 숨겨왔던 일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김서방이 아무 말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제는 털어놓아야겠구나. 여자의 어머니가 해준 말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남자는 혼수용품을 해올 형편이 못 되는 아내의 마음이 상할까봐 아파트를 팔아 아내의 아버지의 빚을 갚는데 보탰습니다. 그리고 남자의 매달 월급에 적지 않은 돈도 아내의 아버지의 병원비로 썼던 것입니다. 이야기를 듣는 아내의 눈에서 눈물이 얼굴을 적십니다. 그 눈물은 조금 전 아내의 어머니가 흘렸던 감동의 눈물이었습니다. 실망의 눈물이 감동의 눈물로 이렇게 쉽게도 바뀔 수가 있네요. 오늘도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감동의 눈물을 흘리게 할 수는 없을까요? 신발장에 있는 신발을 돌려놓아주는 작은 배려에서부터 말입니다. 오늘은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였습니다.